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산다고 믿었던 분이 오히려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된 사례인데요. 서울 마포에 사시는 70세 김순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분인데요. 은퇴 후에도 늘 부지런히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빠짐없이 사과 한 알과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정말 모범적인 식습관이다. 저렇게 챙겨 드셔야 오래 산다라고 칭찬했을 정도였지요. 보기에도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달도 지나지 않아 김 여사님은 이상한 증상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늘 배는 더부룩했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했고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점점 증상이 잦아지면서 가족들이 결국 병원으로 모셔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였고 혈액 속 노폐물을 거르는 능력이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김 여사님의 식습관을 듣고 원인을 금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드시던 사과와 우유의 조합이 문제였던 겁니다. 사과에는 사과산, 구연산 같은 유기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면 위에서 순두부 같은 응고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응고물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에 오래 남아 더부룩함과 가스를 유발합니다. 젊을 때라면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혼합물을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생긴 찌꺼기들이 결국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는 습관, 겉으로는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조용히 폭탄이 터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순자 여사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중장년층 환자분들이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소화장애, 야간뇨, 만성 피로,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심혈관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고 피부와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차이가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과가 왜 전 세계적으로 건강 과일로 불리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사과가 인류의 일상 식단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천연약처럼 여겨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명절 제사상에 올라가고 도시락에도 늘 들어있던 친숙한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도 여전히 그 말이 유효할까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예전과 다릅니다. 식품이 가공되고 사람들의 건강 상태도 크게 변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당뇨, 고혈압, 신장병 같은 만성 질환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사과가 몸에 좋은가?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하고 자기 몸에 맞는 사과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는 크게 3가지 사과가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빨간 사과, 녹색 사과, 그리고 노란 사과입니다. 각각의 사과는 특징이 달라서 몸 상태에 따라 잘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녹색 사과부터 말씀드리죠. 녹색 사과는 보통 새콤하고 단맛이 덜합니다. 이 사과에는 천연 유기산이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 계시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혹은 살을 빼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고기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도 좋아요. 입안을 개운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빨간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항산화 물질의 슈퍼스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퀘르세틴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졸중,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나 심장병을 앓았던 분이 계시다면 빨간 사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에서도 빨간 사과의 퀘르세틴이 세포 손상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기억력, 두뇌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께는 빨간 사과가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란 사과입니다. 노란 사과는 단맛이 부드럽고 수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위에 자극이 적어서 치아가 약하거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병에서 회복 중인 분들이 먹기에 가장 안전한 사과가 바로 이 노란 사과입니다. 산도가 낮아서 속 쓰림 걱정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색깔이나 취향만 보고 사과를 고를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사과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혈압 환자는 당뇨 환자와 다르고 치매 위험이 있는 분은 체중 감량을 원하는 분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사과 하나가 노화 과정을 늦추고 기억력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을 때만 그 진짜 가치를 발휘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사과의 기본 성질과 종류를 살펴봤고요.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하고 계신 하지만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하고 계시다면 당장 멈추셔야 하는 습관들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 그러나 반드시 피해야 하는 사과 섭취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본 사례들이고요. 실제로 신장이나 위장에 부담을 주는 주범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소화에 좋고 우유는 칼슘 보충에 좋으니 같이 먹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과 속에는 사과산, 구연산 같은 유기산이 들어있고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죠. 이 둘이 위 속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순두부처럼 덩어리가 져버립니다.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아침부터 피곤해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처리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사과와 우유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시간을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상 직후에는 사과를 드시고 1시간쯤 뒤에 우유를 드시면 됩니다. 이러면 소화계가 각각을 따로 처리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맵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직후에 사과를 먹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김치찌개, 파전, 떡볶이 같은 음식을 먹고 난 뒤 사과로 입가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운하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위장을 괴롭히는 조합입니다. 맵고 기름진 음식은 위산 분비를 이미 과도하게 자극해 둔 상태입니다. 그 직후에 사과, 특히 껍질째 먹으면 불용성 섬유질과 과일산이 위를 더 압박하게 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속쓰림, 트림, 위산 역류, 소화불량. 이게 반복되면 간과 신장까지 여분의 찌꺼기를 처리해야 해서 결국 신장이 조용히 약해집니다. 무섭게도 이런 손상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발이 붓거나 야간뇨가 생기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맵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뒤에는 최소 2시간은 소화를 시키시고 그 이후에 사과를 드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 저녁 8시 이후에 사과를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혹은 늦은 밤 출출할 때 사과를 즐겨 드시는데요. 특히 달고 아삭한 사과는 늦은 시간에 손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습관이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 8시 이후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간, 신장, 위장 같은 장기들도 속도를 늦추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분과 섬유질, 당분이 많은 사과를 먹게 되면 장기들은 추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야 하고 숙면이 깨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당뇨 전 단계가 있는 분들은 밤사이 혈당이 올라가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에는 신장이 쉬어야 하는데 사과 속 수분과 당분을 걸러내느라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는 습관, 맵고 기름진 음식 직후 사과를 먹는 습관, 그리고 저녁 늦게 사과를 먹는 습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사과는 분명히 좋은 과일이지만 잘못된 타이밍과 조합으로 먹으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드셨을 때 사과가 우리 몸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의 효능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씩 정리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는 대장암 위험을 줄여줍니다. 한국 노인분들 중에는 채소는 적게 드시고 고기나 가공식품은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장암 발병 위험이 점점 올라가는데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주고 변비를 줄여주며 몸속 독소를 매일 청소해 줍니다. 실제 유럽에서 7년 동안 7,000명 이상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에 사과를 1개 이상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이 45%나 낮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과는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죠. 대화 중에 이름이 안 떠오르거나 시장에서 뭘 사려 했는지 잊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뇌세포의 염증과 퇴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에서도 퀘르세틴이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사과 껍질을 깎아버리지 말고 잘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을 보호합니다. 60세 이후 3명 중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심부전,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지요.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동안 매일 사과 1개를 먹은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이상 내려갔습니다. 큰 수치 차이는 아니지만 약을 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안정 효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며 기미가 생깁니다. 사과에는 비타민 O와 C가 풍부해서 피부 재생과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3개 이상 사과를 꾸준히 먹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피부가 더 밝고 주름이 적었습니다. 남성에게도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났고요. 화장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안에서부터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체중 감량과 변비 완화에 좋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많이 먹지 않아도 체중이 쉽게 불어나고 변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군것질을 줄이고 펙틴이 천연 변비약처럼 작용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사과를 주로 먹고 물과 소화 잘 되는 음식을 곁들이는 사과. 디톡스 프로그램으로 3일 만에 1.52kg를 감량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에게 특히 중요하죠.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또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통째로 껍질째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 목이 자주 붓는 분들께 사과는 최고의 면역 보충제입니다. 사과 속 퀘르세틴과 비타민 C가 바이러스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 줍니다. 실제로 미국 버몬트주의 일부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약 대신 꿀과 함께 찐 사과를 아침마다 먹으라고 권할 정도입니다.
부작용 없이 순하고 효과적인 천연 면역제인 셈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사과 하나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이렇게 큰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심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유지하고 피부를 젊게 하고 소화를 돕고 면역까지 강화합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시간에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과를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하는 5가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와 당근입니다. 이 둘은 말 그대로 황금 짝꿍이에요. 사과에는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펙틴이 풍부하고 당근에는 눈과 피부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같이 먹으면 서로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와 당근을 갈아주스로 드시면 장이 부드럽게 청소되고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도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사과 당근 주스를 꾸준히 마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피부가 더 맑고 면역력도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와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리죠. 단백질, 비타민 D, 철분까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사과 속 비타민C가 달걀의 철분 흡수를 돕고 달걀 속 비타민 D와 단백질이 뼈와 근육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 중요한 조합입니다.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3개 정도 삶은 달걀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뇌 건강에 특히 좋지요.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기억력 감퇴와 알츠하이머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후 간식으로 사과 한 알과 견과류 한 줌, 이 조합이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와 꿀입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과를 찌고 꿀을 곁들여 먹는 방법이 내려옵니다. 사과를 가열하면 항산화 물질이 더 잘 활성화되는데 여기에 꿀 속에 천연 효소와 미네랄이 결합하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커집니다. 꿀을 곁들인 찐 사과는 위장을 진정시키고 변비와 설사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환절기의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저녁에 꿀을 넣은 따뜻한 사과를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과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소화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를 차게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에는 소화하기 어려운 전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과와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과의 펙틴이 장운동을 도와주고 발효 과정을 조절해서 고구마가 소화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변비가 잦은 분들에게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삶은 고구마와 사과 하나를 함께 드시면 오래도록 포만감이 유지되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사과의 완벽한 짝꿍은 당근, 삶은 달걀, 견과류, 꿀, 고구마. 이 5가지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사과와 만나면 훨씬 강력한 영양 효과를 발휘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면역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지키고 뼈와 뇌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과의 좋은 점과 올바른 조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사과는 몇몇 분들에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정상적인 경우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약해져 있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입니다. 그 결과 손발 저림, 심장 박동 불규칙,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심부전 환자분들 중에는 매일 사과를 드시다가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위험하게 높게 나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소량만 며칠에 한 번 정도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과, 특히 녹색 사과는 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좋지만 위산이 자주 올라오는 분들에게는 독이 됩니다. 녹색 사과를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노란 사과나 빨간 사과처럼 산도가 낮고 단맛이 부드러운 사과를 선택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불편하다면 사과를 생으로 먹지 말고 살짝 쪄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산이 중화되어 위에 부담이 덜 갑니다. 세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교차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작나무나 풀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생사과를 먹으면 입안이 가렵거나 목이 따갑거나 삼킬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대부분은 가볍게 지나가지만 드물게는 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배가 너무 고프지 않을 때 사과 작은 조각 하나를 드셔보세요. 1520분 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입안이 가렵거나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생사과는 피하고 찌거나 구운 사과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 위식도 역류가 있는 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 이 세 그룹은 사과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과는 분명히 좋은 과일이지만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하는 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국 맞춤 관리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먼저 살피고 거기에 맞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과를 어떤 형태로 먹어야 가장 좋은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그냥 씹어 먹기도 하고 주스로 갈아 마시기도 하고 말려서 간식처럼 드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방법들에 따라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 성분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째 통째로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과 껍질 바로 아래에 영양 성분이 가장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 그리고 장 건강에 좋은 팩틴은 껍질과 그 바로 밑 과육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껍질을 깎아버리면 이 중요한 성분들을 통째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물론 깨끗이 씻어야 하는 건 기본이지만 가능하면 껍질째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천천히 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섬유질이 충분히 작용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경우입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맛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즐겨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과의 진짜 강점은 섬유질인데 즙만 마시면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고 당뇨 전 단계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사과 주스는 살균과 보존 과정에서 천연 효소와 유익균이 거의 다 파괴돼 버립니다. 결국 신선한 사과를 그대로 먹는 것만 못한 거죠. 그래서 사과를 주스로 드시는 건 가급적 피하시고 정말 먹고 싶다면 직접 갈아서 바로 마시되 양은 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말린 사과입니다. 간식으로 간편해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몇 배로 농축됩니다. 그래서 작은 조각 몇 개만 먹어도 신선한 사과 한 개보다 더 많은 칼로리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당뇨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말린 사과는 색과 맛을 유지하기 위해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시작했지만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체중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사과는 껍질째, 통째로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스로 마시는 건 섬유질이 손실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고 말린 사과는 간식이라 해도 당분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과를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세요. 약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으로 꾸준히 먹을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째 씹어서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는 습관,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신장이 약해졌던 환자분이 사과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으로 바꾼 뒤 어떻게 건강을 회복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사과를 올바르게 먹는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2세 김영자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건강을 잘 챙기시는 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야 하고 자주 피곤하고 잠도 깊이 못 자는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혈압도 오르락내리락 불규칙해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돼서 결국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고 제가 진료를 맡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건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아직 약을 쓸 단계는 아니었지만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분명히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저녁을 꽤 늦게 드셨고 고기를 자주 드시는 반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거의 챙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사과를 드시긴 했지만 대부분 밤 늦게 간식처럼 드셨던 겁니다. 저는 몇 가지 작은 변화를 권했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일찍 7시 이전에 끝내고 고기 섭취를 줄이고 대신 데친 채소를 더 드시라고 했습니다. 둘째, 소금 섭취를 줄여서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매일 아침 빨간 사과 1개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늦은 저녁에는 사과를 드시지 말고 낮 시간에만 챙기시라고 강조했습니다. 3달 후 김 여사님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 수치가 안정됐고 밤에도 화장실을 3번 가던 것이 1번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장 수치가 개선돼서 추가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본인도 잠을 푹 자고 나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상쾌하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보셨듯이 사과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간, 올바른 방법으로 먹었을 때 분명히 우리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과 하나가 건강을 지켜주느냐, 혹은 신장에 부담을 주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되살릴 수도 있다. 김영자 여사님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사과를 드시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분명히 달라진 몸 상태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사과를 먹을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조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시간, 올바른 조합, 그리고 올바른 체질에 맞게 먹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분명히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보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말이 사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게 드셔야만 사과가 진짜 약이 됩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소화와 대사가 활발해서 사과의 영양소를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밤에는 장기들이 쉬어야 하는데 사과의 수분과 당분 때문에 신장이 야근을 하게 되면 결국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입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당근, 삶은 달걀, 견과류, 꿀, 고구마 5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사과와 만나면서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죠. 대표적인 게 아침에 사과와 우유를 같이 먹는 습관입니다. 또 맵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직후 사과를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잘못된 조합은 소화 불량과 신장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체질과 질환 상태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사과가 다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위식도 역류가 있는 분들은 산도가 높은 녹색 사과를 피해야 합니다. 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생사과를 먹었을 때 입안이 가렵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형태입니다. 사과는 껍질째, 통째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주스로 갈면 섬유질이 사라져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말린 사과는 당분이 농축돼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진짜 약처럼 드시고 싶으시다면 신선한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사례와 연구를 통해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과 하나를 제대로 먹는 습관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좋아지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변화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이나 이웃분들과 꼭 나누어 주십시오. 누군가는 지금도 매일 사과를 잘못 먹고 신장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사과를 올바른 방법으로 먹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약속을 해두시면 그 작은 다짐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어가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더 즐겁게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사과 한 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과 못지않게 친숙하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신장과 심장을 지켜주는 또 다른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